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딩 테스트 문제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풀어볼 문제는 프로그래머스의 코딩 테스트 연습으로 들어가시면 파이썬을 활용한 레벨 2 문제 중에 다음 큰 숫자라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전체 14,000명이 응시를 하였고 정답률은 대략 71%가 되네요. 네, 그럼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이라는 이름을 가진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보면 파라미터로 자연수 n을 입력받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제목이 다음 큰 숫자였죠. 리턴 값은 무엇이냐면 이 파라미터로 입력받은 자연수 n보다 다음으로 큰 숫자를 리턴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큰 숫자라면 그냥 인크리멘트하게 플러스 1 하면 되는 기준일까요? 문제는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조건 1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의 다음 큰 n의 다음 큰 숫자는 n보다 큰 자연수입니다. 조건 2는 n의 다음 큰 숫자는 n을 이진수로 변환했을 때 1의 개수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78을 이진수로 변환하면 1의 개수가 4개입니다. 그리고 83을 이진수로 변환하면 1의 위치는 조금 달라지지만 1의 개수가 동일하게 4개입니다. 이후에 83 이후에도 1의 개수가 4개인 78보다 큰 자연수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조건 3은 그 많은 수 중에 만족하는 수 중에 가장 작은 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를 풀어보려면 먼저 우리가 이진 변환이 가능한 메소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연수를 이진 변환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항상 메소드의 이름을 어떻게 명시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get이라는 동사를 먼저 적고 음, 바이너리 넘버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의 개수를 지금 가져와야 되는데 1의 개수를 가져오려고 하기 위해 여기에다가 정보를 조금 더 넣겠습니다. get one count from binary number 라고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바이너리 값에서 이제 1의 값을 카운트하는 이런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입력 값으로는 자연수 n, 넘버라는 값을 입력받겠습니다. 1의 값을 카운트하기 위해서 카운트하면은 이것도 정수의 값을 리턴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리턴 밸류 저는 div mode라는 파이썬의 내장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num을 2로 나누었을 때 그 목과 나머지를 반환을 해주는 파이썬 내장 함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의 개수를 카운팅하기 위해서 이진수로 변환을 하는 과정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0 또는 1 값이 나머지 값이 되죠. 다음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값이 0 또는 1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턴 밸류, 최종적으로 리턴해야 되는 밸류에 항상 리메인더를 더해줍니다. 왜냐면 0을 더해줘도 어차피 영향이 없고 1을 더해주면 결국엔 1의 값을 카운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쉐어 몫의 값을 만약에 이 몫의 값이 0이라면 몫이 0이면 이제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죠. 2의
N의 값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리턴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num을 가지고 왔죠. 몫을 다시 num으로 받아줘야지 반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1의 값을 카운팅하는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메소드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입력받는 n이라는 정수의 1의 개수를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네, 타겟 1 카운트. 이제 타겟 1 카운트라는 이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입력받는 자연수 n을 이진수로 변환을 했을 때 1의 개수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n보다 큰 자연수라는 조건 1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1, 2 중 만족하는 수 중 가장 작은 수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크고 가장 작은 수라면 우리가 조금 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반복을 해주게 됩니다. 어떻게 반복을 해주냐면 현재 n의 값을 current underbar n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를 해주고 이제 플러스 1로 이제 해줍니다. 하나씩 인크리멘트 하면서 탐색을 해서 이 타겟 1 카운트랑 1의 개수가 맞는지 우리가 조건을 봐줄 예정입니다. 네, 이제 current 1 카운트를 봤죠. 예시로 보면 78, n은 78이고 지금 current n은 플러스 1이 되었기 때문에 79죠. 79에 1의 개수를 카운트 했습니다. 그러면 네, 이 79의 1의 개수가 78의 1의 개수가 같다면 이때 이 current n을 79를 리턴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인크리멘트하게 가다가 최종적으로 1의 개수가 같아지는 가장 작은 값에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때 이 가장 작은 값을 리턴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테스트는 모두 통과를 하였고 제출을 해보면 네, 정확성 테스트에 모두 통과를 하였고 네, 효율성 테스트도 모두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코드가 길어졌지만 우리는 이 코딩 테스트 안에서 메소드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살펴보았습니다. 메소드를 활용할 때 중요한 점은 이 메소드의 이름을 정말 직관적으로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내가 짠 코드를 봐도 이해하기 쉬운 그런 네이밍을 사용을 해주시고 나중에 누군가가 나의 코드를 유지보수할 때 그 입력값과 출력값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준다면 사전에 오류를 예방하기에도 용이하고 누군가가 나의 코드를 읽을 때 그 가독성도 충분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코딩 테스트의 측면으로 봤을 때 뭐뭐보다 큰 수, 뭐뭐보다 작은 수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바이너리 서치나 이렇게 탐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 접근을 하는데요. 조건을 보시면 가장 작은 수이고 뭐뭐보다 큰 자연수이고 이렇게 가장 작은 수이기 때문에 때로는 단순하게 접근을 해도 효율성 테스트에도 모두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